자,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블록체인 인사이트 큐에스트입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또 좋은 뉴스죠. 8월 17일 디지털 자산 TF 첫발 디지털 자산 기본법 ICO 도입 논의 조선비즈 이정수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먼저 이 기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11일 기사를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 자산 TF 통해서 관련 법안 검토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민간 전문가 정부 부처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출범해서 현재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TF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등을 빠르게 검토할 예정.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특근법 개정안 2건 등을 포함해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보탠다면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낸 분들이 최소 7건이니까 7분이 계신 거고, 특근법 개정안을 또 2건이니까 겹칠 수는 있겠지만 또 한 2분 정도 내신 거고, 토탈 13분 정도가 최대 겹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법안을 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법안들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법안은 포괄적인데 어떤 법안은 좀 협소하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이 13개 법안들이 다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이 쉽게 말해서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 생각은 겹치는 내용도 많고 하니까 TF를 꾸려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일 언급한 대로 TF가 17일 수요일 날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용을 정리를 또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킥오프 한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여러 투자자 보호 방안 도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민간합동 TF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자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여러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대로 좀 이어지면서 연결성을 갖고 업무를 진행하는구나.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과제 110개를 발표할 때 디지털 내용 관련된 것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당시 인수위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가상자산 공개 허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등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번 취임 공약에서 이 기본법 제정을 약속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조각 투자 등 여러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금융당국의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TF는 ICO, 가상화폐 공개,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얘기하죠. 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ICO가 이제 뭐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유치를 받아가지고 발행을 이제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싱가포르 같은 곳에 가서 실제 법인을 설립을 하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던 암호화폐를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곳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들여와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이 이제 싱가포르 가서 돈을 다른 쪽에 연결된 이제 회사랑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국부 유출에 대한 이제 우려도 있는 거고, 멀쩡하게 국내에서 이제 상장시켜서 하고 있는데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 지금 안 맞잖아요. 법하고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CO는 당연히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금융위원회에서는 ICO 도입을 통해서 부실한 기업 등이 마구마구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TF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법안과 규제 도입 상황을 참고하여 규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가상자산은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 그대로 이 내용입니다. 24시간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특이한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공통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11일에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와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들 국가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래 나온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 민간에서도 가상자산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업비트를 포함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날 그들이 마련한 협의체 닥사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를 DAXA를 통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민관정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좀 돌아가는 움직이는 내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요 아래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의 뉴스의 핵심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17일 디지털 자산 TF가 첫 발을 내딛었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ICO 도입 논의 요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볼 포인트는 이런 내용들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투자자 보호 관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잘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좀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이 오늘 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분 좋은 뉴스 전해드리면서 블록체인 인사이트 저는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